안녕하세요. 좀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해서 20여 년 동안 졸업한 각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 퇴역 후 지금은 국방대학교 PKO 센터에서 파병 장병들에게 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 앞에 서면 고향에 온 듯한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민간인인 이런 여러분들 앞에 서면 정말 떨리고 긴장되고 정말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생활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제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동티모르에서의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그 과정은 정말 저로서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 자체가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리에서 평화유지군 사령부 복지장교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림이 저입니다. 평화유지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이 파견한 분쟁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파견한 저와 같은 군인, 아까 나오셨던 경찰,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제가 파병 나갔을 때에는 평화유지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동티모르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웃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파병 장교 1호였습니다. 그래갖고 당시 하는 것도 없는데 방송 출연도 하고 계속 바쁘게 스케줄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정작 준비해야 되는 분쟁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티모르에 가서 어떠한 임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리 공항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딜리의 건물은, 여러분들이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딜리의 건물은 불에 타서 검붉은 기둥 하나 남아 있었고, 거리는 온갖 악취로 숨쉬기조차 곤란했고, 구걸하는 주민들의 긴 행렬을 정말 외면할 수 없었던, 제가 이 환경에서 1년 동안을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동티모르의 모든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고,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저에게 많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했고, 분노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저로 하여금 많은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분쟁 지역 여성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동티모르 여성의 삶을 통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동티모르 여성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들에서, 밭에서, 논에서 제 몸에 3분의 1도 안 되는 가냘픈 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리가 90도까지 완전히 굽어진 상태였고, 검게 그을어진 얼굴하고 제대로 된 옷 하나 걸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티모르의 남성들은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미로운 기타 반주에 노래를 부르거나, 보십시오, 딜리 수도에서 닭싸움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닭싸움의 승부에 따라서 술과 노래로 화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이토록 감사한 것인 줄을 동티모르 여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딜리에는 운타엣이라고 하는 UN 임무단과 제가 근무했던 평화유지 사령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파병한 많은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UN 임무단 건물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남루한 동티모르 여성들의 모습은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정말 분쟁이 여성의 삶을 무참히도 짓밟는 현실에 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분쟁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파견된 평화유지 요원이 동티모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한 후에 그들에게 계란 한 꾸러미, 쌀 한 포대를 주면서 성폭행을 성매매로 위장하는 현실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유지 요원들이 동침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근무했던 태국군 대위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국군 대위 차이는 성격이 활달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위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온갖 음란 동영상하고 사진을 저장해서 사령부 내에 근무하는 많은 장교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특히 호주 여군 상사가 그것을 보고 심한 굴욕감과 수치심에 차이를 헌병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로 인해서 성희롱범으로 저희가 됐고, 또 다시 차이는 동치모르의 노리타라고 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결혼을 전제로 해서 성관계를 맺다가 3개월 만에 노리타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노리타에게 차이의 이별 통보는 노리타를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가장 강한 여성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리타는 당시 평화유지군 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평화유지 사령관은 취하이를 본국 송환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평화유지 요원에게 유엔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본국 송환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하이는 본국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평화유지 요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고통을 필요로 하고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을 요구합니다. 저 역시 동티모르에서 근무할 때 사무실은 불에 검게 그을려 사무실인지 전쟁터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했고, 30도가 넘는 무더운 더위, 견디기 힘든 날씨와 업무가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제대로 된 문화 공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음식점도 없었고, 정말 보고 싶은 가족과의 연락도 취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나는 6개월 후면 9개월 후면 돌아갈 집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깨끗이 씻지 않을까? 왜 아이들을 길거리에 저렇게 방치할까?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친구였던 시키타로부터 그들의 포르투갈 지배와 25년간 인도네시아의 식민 통치로부터 겪어야 했던 암울했던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득
우리가 그토록 진저리 쳤던 일제 식민 치하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들의 몸에서 나는 악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의 나태함을 체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쓸쓸 물이 없었고 아이들을 건사할 만한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시각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초라했지만, 그들 시각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평화유지원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처럼 분쟁을 겪고 있는 열악한 지역에서 분쟁의 최고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이 힘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UN 평화유지원에 의한 성폭력은 동티모르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그리고 얼마 전 2015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임무단에서 12살 소년의 강간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제는 더 이상 UN 평화유지위원회에 의한 성폭력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면서 임무단장의 지휘 책임을 물어 세네갈의 가해 장군을 보직해임시켰고,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의 1년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분쟁 지역 평화유지위원으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왜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성폭력을 예방해야 하고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지 역설하는 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1993년 최초로 평화유지요원을 소말리아에 파병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분쟁 지역 및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파병 장병 여러분, 그대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그대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성폭력 예방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부터 작은 변화와 실천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유엔이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가치, 이것이 바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업무 중에서, 모든 기회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